두 달 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30대 여성이 외국인에게 맞아 눈 주위 뼈가 부서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클럽 안에는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가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일 새벽 30대 여성 A씨는 홍대의 한 클럽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백인 여자분이 술을 훔치려고 하는 듯이 건드려가지고 이제 말을 걸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냥 저를 이렇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응시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제 주먹으로 제 눈을 때려가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외국인 여성은 도주했습니다. A씨는 눈 주위 뼈가 부서져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한 달 뒤에야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본인들이 CCTV 확보를 못해서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라고만 전달받고. 클럽 안에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있었지만 저장 기간인 2주가 지나버려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겁니다. 경찰은 클럽에 여러 번 전화와 문자, 우편 등으로 CCTV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럽이 밤에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가지는 않았습니다. 낮에 클럽 우편함에 CCTV를 복사해달라며 USB를 넣고 오기만 했습니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에 약간 화도 나고 그냥 경찰의 대처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클럽 측은 경찰이 요청하면 항상 CCTV를 제공했다며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명품 옷 훔치는 외국인입니다. 명품만 쏙 하는 외국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명품 의류 매장의 외국인 커플 손님 입장. 자,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옷 여러 벌을 골라서 들고서 피팅룸으로 고고. 예. 자, 잠시 후 딱 하나 골라 들고 여친한테 아우 렛츠 고 막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계산대로 가서 현금을 이제 꺼내서 한 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계산 완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 가고 난 뒤에 저 매장 고가의 옷 한 벌이 사라졌다는 것. 자, 그리고 이틀,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매장에 이번에는 남자 혼자 출몰. 자, 손 한가득 큰 쇼핑백을 들고 와서는 옷들을 또 잔뜩 픽업합니다. 역시나 또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서요. 한참 뒤에 코트 한 벌을 먼저 이렇게 딱 건네고 남은 옷들도 싹 저렇게 건네주고는 빈손으로 퇴장. 자, 그런데 이 인간 다녀간 후에 또 명품 옷 하나가 뾰로롱. 이거 왠지 밑장을 사정없이 빼는 것 같은데. 네, 제보자는 서울의 성수동과 이 신사동에 명품 의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에 이 성수동 매장을 찾은 외국인 커플이 다녀가고 나서 좀 약 4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맨투맨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남성은 옷 6벌을 챙겨서 피팅룸에 들어갔는데요. 나와서는 옷 3벌은 이 옷걸이에 걸어두고 나머지 2벌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비싼 옷인 나머지 한 벌의 행방이 묘연해졌던 건데요. 이 제보자는 옷 안에 훔친 옷을 입고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 가방에 넣어서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 게 이틀 후에 이 외국인 남성이 신사동에 있는 매장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60만 원에 달하는 명품 후드티가 사라졌던 건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4벌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직원한테 이게 3벌만 건넸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수상함을 느끼고 외국인 남성을 따라가서 혹시 후드티도 입지 않으셨냐, 혹시 쇼핑백을 좀 확인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요. 셔츠만 입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인간 저거 본국으로 튀기 전에 잡아야죠. 이거는 그 증거가 다 있잖아요. CCTV 다 나왔잖아요. 4개 가져갔는데 3개만 나왔다면서요. 공개하면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지금 저거 그냥 가로 긁어내면 잡힙니다. 저건 안 그러니까 되겠죠. 저거 일부러 마스크 썼네. 마스크는 안 되고요. 밖에 얼굴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건 썼네. 잡힐 수 있죠. 지금 우리 현행 법상으로 쟤네들 본국법에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해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최소.
지금 이 인근의 다른 업체들 매장에 가서도 이 외국인 왔다 간 이후에는 손에 물건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뭐 잘 못 잡아요. 경찰들 보면 잡아야 되는데 경찰들이 못 잡으면 누가 잡는다? 시청자들이 잡아줍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양꼬치집에서 단체 손님들이 식사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커플이 뭐라고 말을 건네고 갑자기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요. 일순간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이 손님들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가게 밖에서 서로 뒤엉켜 몸싸움까지 벌이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되게 화나는 일입니다. 주목해 주세요. 남자친구와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던 크리스마스가 진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보 전해주시죠. 네, 제보자 남자친구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 대림동에 있는 양꼬치집을 갔습니다. 근데 워낙에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한 테이블만 딱 있었어요. 근데 그 팀에는 중국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가게 안이 막 뿌연 거예요. 담배 연기로 그 사람들이 담배를 계속해서 실내에서 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왔으니까 좀 자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줄담배를 폈고요. 게다가 바닥에 담배 꽁초까지 버렸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직원에게 목이 아프고 숨 쉬는 것도 힘드니까 저 손님들 담배 좀 밖에서 나가서 피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 한두 명은 나가서 피고 왔대요. 예.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막 술도 마시더니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참다 못한 이 제보자 커플. 저 죄송한데 밖에 나가서 좀 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직접 정중히 말씀을 건넸답니다. 그 중국인 손님들 과연 죄송합니다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자,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식사를 하는 중에도 이제 두세 명씩 동시에 줄담배를 계속 피고 직원이 두세 번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고 저희 약간 약 올리듯이 피면서 그 중국어의 욕 중에 하는 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을 섞어가면서 막 계속 욕설을 퍼붓고 이제 비아냥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도 중국에서 유학을 8년을 해가지고 중국어가 현지인만큼 되는 상태고 중국어 알아들으니까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그랬더니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한국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제보자가 아주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좀 밖에서 흡연하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국인 일행 중에 한 명이 미안합니다까지는 좋은데 욕설을 했다고 해요. XXX 중국 욕이겠죠. 한국 욕이 아니고 욕설을 섞으면서 아니 내가 담배 피우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보자가 중국에 8개월 거주했었고 또 남자친구는 8년 유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나 중국말 알아들으니까 욕하지 말라 하니까 예. 이 중국 일행이 너는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아니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욕하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요. 팍 일어나서 그 이후에 다른 일행이 말리는 듯 했지만 다들 갑자기 제보자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어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저렇게요. 자, 순식간에 그 중국인 손님들한테 둘러싸인 이 제보자 커플 가게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 추운 날 야외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까지 당했고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제 날라오면서 남자친구 먼저 때리고 동시에 다 같이 오빠 목을 졸라서 밖에 데리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다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때리고 맥주병으로 까고 퍽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봤더니 남자친구는 얼굴을 싸매고 쓰러져 있고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일행 중에 여자 한 명이 저를 못 말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계속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때리라는 식으로 저도 머리채 잡히고 막 끌려다니고 경찰 신고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 6명이. 자, 지금 여기가
무슨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교민들 폭행당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에요. 2024년 12월 25일 날. 네, 정말 심각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는 목이 졸린 채로 가게 밖으로 끌려 나갔고 이 바닥에 넘어져서 이 중국인 일행들에게 발로 밟혔습니다. 야, 게다가 뭐야, 남성 이게. 두 명이 들고 나온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면서요. 이 남자친구는 피를 흘리면서 얼굴을 감싸쥐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이걸 말리려고 남자친구에게 다가갔는데 이 중국인 일행 중에 여성도 있었거든요. 이 여성이 계속 제보자가 못 가게 밀쳤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남자친구는 중국인 남성 6명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제보자도 머리가 잡힌 채 끌려다니고 발에 차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차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그런데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음주운전까지 했을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영화 범죄도시의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남자친구가 잔혹하게 폭행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 가해자 놈들이 줄줄이 지금 도망을 쳤던. 아 팀장님, 그래도 제보자분께서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보자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이제 중국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차로 도망가는 걸 그걸 포착한 다음에 옷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도 이제 붙잡고 그리고 늘어졌는데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맞죠? 예, 체포하게 되면. 자, 그런데 붙잡고 늘어지는데 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현행범 체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잡힌 남자는 누구냐면 아까 남자친구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범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돼가지고 특수 폭행을 해서 현재 수사 중인데 그런데 이 피해자 그 커플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체포된 중국인 가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합의 좀 해주세요. 저 발로 밟어 지금. 그렇죠. 상당히 저건 특수폭행인데 자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 측은 합의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조금 말한 대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특수폭행이라고 했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시행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하지만 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맥주병 맞아. 그러면은 이건 특수폭행이 아니고 특수상해 1년 이상 징역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해야 되고 출국 정지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받게 되면은 강하게 처벌하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저렇게 할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성화봉송 행사 때 우리나라 뭐 시민단체 분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 뭐 이런 거 지적하면서 막 시위를 했었잖아요. 자, 그때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이 경찰들 보는 앞에서 우리 시민단체 사람들 폭행을 했어요. 그때 그게 막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었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한국인이 중국인들한테 둘러싸여서 저 지경을 당해서 전치 16주가 나왔어. 지금 그 상해 주수 좀 얘기하면 이 제보자는 2주 정도 나왔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좀 심각합니다. 16주가 나왔는데 왜 16주가 나왔냐면 맥주병 때문에 힘줄에 박혀버렸어요. 맥주병이. 유리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도 해야 되고 보셨지만 밟아버렸거든요. 다리 미세골절, 찰과상, 열상, 멍등이 가득한 그런 엉망인 상태입니다. 결국은 16주 더 나아가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영상이 다 잡혀 있는데 동기도 사실은 안 되죠. 담배 펴가지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두 번째는 여러 명이 몰려와서 맥주병이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때렸다는 거 그리고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다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가 관할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중에 혹시 중국 국적도 있을 거고 우리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빨리 출국 정지시키고 다 붙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또 민사소송도 해야 되고요. 추방도 시킬 수 있나요? 만약에 잡아서 재판했는데 일정 형 이상 나오면 추방이 됩니다. 야, 저는 진짜 살다 이런 광경은 또 처음 보네 진짜. 저희가 이 사건은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